요즘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종류는 너무 많고 뭘 챙겨 먹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만약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고 있지만 만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전 주저없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햇빛으로도 충분히 보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필수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타민 D를 왜 한국인이라면 영순위로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기묘하고 황당한 5가지 신호가 나타나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고 비타민 D 챙겨 드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비타민 D 왜 무조건 영양제로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C도 아니고 오메가3도 아닌 왜 비타민 D를 유일하게 영순위로 꼽아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으로는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는 열심히 노력하면 음식으로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 비타민 C도 고용량은 음식으로 채우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초 권장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죠. 비타민 C는 기초 권장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 기초 권장량이라는 것은 이것도 못 먹으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정말 기본적인 용량인데요.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항산화, 항노화 등을 위해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초 권장량으로 따지면 음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D는 다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정어리 같은 생선이나 버섯으로도 매일매일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을 음식만으로 충족시키려면 정말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생활을 고려할 때 음식만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한국에서는 햇빛으로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받아서 합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면적이 필수이거든요. 단순히 얼굴만 쬐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최소 15분 이상 피부를 노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야 하고요. 또 1년 내내 해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또 선크림이 가로막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바르는 선크림이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한 UVB를 차단해서 합성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만 잘 투과하고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한 UVB는 창문을 투과하기 어렵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본 결과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100%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비타민 D는 영양제가 필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비타민 D 부족이 만들어내는 5가지 기묘한 건강 이상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호르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뼈 건강 외에도 정말 이상하고 황당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증과 신체 능력 저하 관련 증상입니다. 자,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뿐만 아니라 근육과 통증 조절에 깊이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빼내게 하죠. 이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은 물론 심지어 치아까지 약해져서 잇몸 질환이나 치아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근육 약화인데요.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 운반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퇴부와 같은 큰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만성 통증인데요. 비타민 D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말초신경이 통증 신호를 과민하게 만들고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을 더 강하고 오래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은 우울한 기분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하고 짜증이 나게 되는데요. 특히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 심해지는 계절성 우울증도 비타민 D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적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5번째 증상은 머리 또는 두피의 과도한 땀입니다. 특히 헤어라인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유아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비타민 D 부족 신호인데요. 과거에는 소아의 구루병 진단의 참고 증상으로 쓰였을 만큼 고전적인 증상입니다. 자, 이외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 또는 하즈불안 증후군, 또
원형 털모와 같은 증상들도 일부 관찰 연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엔진을 돌리고 기분을 조율하면서 통증까지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한국에 사시는 이상 영양제로 꼭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 꼭 집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광고법상 의료인이 공개적으로 제품 추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네이버 밴드 건행모가 있는데요. 건행모로 오시면 개인적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엄선된 제품들을 공동구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건행모 들어오시고요. 많이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타민 D 용량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2000에서 3000 IU 정도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용량입니다. 다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과다 복용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000 IU 이상의 고용량을 장기간 드실 경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혈중 수치를 검사하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타민 D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 중에 특히 지방 성분이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타민 D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2025년 최근에 나온 비타민 D 오메가3와 함께 먹었을 때 노화가 획기적으로 늦춰졌다는 논문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종 화면 링크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 영상까지 보시게 되면 비타민 D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비타민 D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